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다이어그램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합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면 여러분은 차별화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이어그램화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그램화란 아이디어나 계획을 그림이나 도형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다이어그램화가 필요할까요? 시청 중이 신속하게 이해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어서 설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그램화의 4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눈에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잡하거나 난해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셋째,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그림이나 도형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One picture is worth 1,000 words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은 1000마디의 말에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죠. 넷째, 내용의 객관적인 전달로 시청 중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도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다이어그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이란 추상적인 개념, 구성 등을 원, 사각형, 화살표 등으로 표현한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깊은 관계나 추상적인 개념,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의 설명으로는 정확한 이해나 쉬운 이해, 오랜 기억이 힘든 경우에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한순간에, 일순간에 메시지의 전체의 이미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첫째, 1차적으로 메시지의 전체 사항의 전달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어서 세부적인 다이어그램의 표현으로 세부 메시지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의 활용 기술은 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와 효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그램의 특징 및 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개요를 재빨리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체에서 세부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눈에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내용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전체의 구조나 관계, 흐름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포인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작은 공간에 많은 정보의 수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에는 좀 더 강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디자인 시 이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그램의 기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의 기본 요소는 첫째, 둘러싸기, 둘째, 잇기, 세 번째, 배치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다이어그램도 원, 타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둘러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선, 곡선, 원호, 화살표, 실선, 파선, 점선, 굵은 선, 가는 선 등의 연결선으로 잇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요소들을 시계열식 나열, 좌표측 매트릭스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으로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이어그램은 구성 요소들이 모인 상태나 구조를 나타냅니다. 또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전체의 변화를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형태 만드는 법에는 둘러싸기, 잇기, 배치하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들 간의 상황에는 역시 상태와 구조, 그리고 관계,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크로스한 내용은 역시 처음에 둘러싸기와 상태 및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에는 잇기와 상태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태 구조를 배치하기와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었고 관계와 둘러싸기입니다. 다음에는 관계와 잇기입니다. 다음에는 관계와 배치하기입니다. 이어서 변화와 둘러싸기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외부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변화와 잇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배치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와 구성 요소들 간의 크로스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둘러싸기 도형의 선호도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도형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원입니다. 두 번째는 네모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모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선호도는 왜냐하면 우리 시각 정보가 들어올 때는 모든 게 전체적인 그림이나 부분적도 마찬가지로 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가 둥근 것을 먼저 인식하기가 훨씬 좋아서 이렇게 선호도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디자인할 때, 다이어그램을 구상할 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살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화살표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와 B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인과관계입니다. A 때문에 B, A 그래서 B, A 그러므로 B 이와 같은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순접입니다. 그리고 와 같은 의미이죠. 세 번째는 역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역접의 경우는 A지만 B이다 또는 A라고 할 수 있지만 B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살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양끝 화살표가 있고 쌍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양끝 화살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B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데 대립, 대치, 대응, 대비, 비교 등 서로 대응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쌍방향 화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 간의 관계가 상호작용, 상호의존, 또 상호 주고받기 등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B에 관심을 모은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A에서 B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뜻도 되며 A에서 B로 이동된다는 뜻도 됩니다. 또한 A 다음에 B가 발생한다. 또 A를 B로 대체한다. 또 A는 B에 관심을 모은다 라는 뜻도 됩니다. 또한 A에 따라서 B의 결론이 유도된다 라는 뜻도 되고 A가 B에 관여한다 라는 뜻도 됩니다. 또한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뜻도 되지요.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작용한다 라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다음에 B를 실시한다. 또 B는 A와 연동된다. 이와 같이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의 의미는 여러 가지 경우에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살표의 중요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어서 소비자와 인터넷 쇼핑몰, 제조회사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이 다이어그램 자체의 화살표만의 표시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화살표에 생명을 부여넣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접근, 정보 제공, 그러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웹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비자의 니즈를 제시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은 제조회사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면 화살표에 생명을 부여넣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의 능력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능력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이 설명할 때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설명할 때는 본인대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중이 볼 때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 순서가 혼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능력의 구성 요소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면 혼동이 없이 순차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조사 능력에다가는 동그라미 1을 또 분석 능력에는 동그라미 2를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에는 동그라미 3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설명하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텍스트를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